여기도 임대, 저기도 임대. 공실률 무려 41%를 찍은 유령 골목. 텅텅 빈 거리에 애플 스토어만 우뚝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은 서울 강남의 원조 하플 가로수길입니다. 양옆으로 쭉 뻗은 은행나무 사이사이 트렌디한 편집숍과 브랜드들이 줄 맞춰 입점해 있던 거리. 한때는 옷 좀 입는 페피들과 쇼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2018년 한국 첫 애플 스토어까지 입점시키며 그 열기를 제대로 증명했죠. 애플은 프리미엄의 이미지가 강해서 입점만으로 거리의 가치가 훅 치솟잖아요. 잘 나가던 거리에 날개를 달았으니 더 훨훨 날아오르겠구나 싶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의 입점이 가로수길 망조의 시작이라는 여론이 스멀스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애플은 입점할 당시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위해 20년치 임대료 600억 원을 선납했는데요. 연에 30억, 달에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이 미친 임대료는 수치로만 봐도 엄청나지만 맞은편에 있던 비슷한 규모의 H&M 건물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높았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들의 경우에는 자본력을 앞세워서 이 단위 면적당 일반 소상공인들보다도 더 높은 임대료를 줄 수 있게 되는 여력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20년 임대료를 미리 선납을 하는 이런 사례 때문에 주변 임대료가 저 정도는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한 요인이 됐고요. 원래도 임대료 높기로 악명 높았던 가로수길인데 애플이 들어오고 나서 인근에 있던 구축 건물들마저 이에 버금가는 임대료를 받으려 하다 보니 거품이 끼어버린 겁니다.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하나둘 가로수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애플 스토어가 높은 임대료 허들을 만들면서 가로수길 상가들의 임대료가 거듭 올라가는 부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애플 스토어의 입점이 가로수길 상권 변화에 기폭제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텅 비어버리면 건물주들도 손해일 텐데 임대료를 좀 낮추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통상 임대료를 낮추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쉽게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요. 사실 딱히 내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60% 가로수길 형성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거에서 수익률에 대한 배고픔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한번 상가 계약을 맺으면 법에 따라 10년은 보장해줘야 해서 그것도 건물주들에겐 부담일 수 있고요. 또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구축이라 면적이 작고 층수도 낮거든요. 그래서 여러 세입자를 받기보단 통임대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임차인이 한번 나가면 건물이 통으로 비어버리는 거고요. 한번 통임대의 맛을 본 건물주는 그 매력을 잊지 못해 또 통임대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럴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 아닌 이상 입점하기 쉽지 않아 공실이 더 늘었다고 해요. 구축 건물만이 문제는 아닌 게요. 이런 통임대 건물은 상업보다는 업무용으로 임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로수길 특성상 사무실 수요도 꽤 있었던지라 신축 건물들까지 너도나도 통임대로 내놓으면서 공실 문제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가로수길만의 지역성이 사라진 것도 핵심 원인인데요. 과거엔 패션, 트렌드의 거리로 불리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애플과 성형외과밖에 없다는 말이 돌 정도로 고유한 특성을 잃었죠. 현재 가로수길에서 밀려난 여러 업종들은 인접한 골목인 세로수길, 나로수길, 가로수길로 이동해 비교적 저렴한 상권을 형성 중인데요. 지금은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그냥 거쳐가는 곳, 소비는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닐까. 좋은 대안이 근처에 많다 보니 굳이 특색 잃은 가로수길을 갈 이유가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게 어렵다면 프리렌트 등을 통해서라도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건물주들은 아쉬울 게 없는 상태일 뿐더러 가로수길 자체가 강남의 핵심 지역이라서요. 현대아파트가 재정비가 되고 그러면은 대규모 개발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상권이거든요. 건물주들도 당연히 이걸 알고 있어요. 입지적으로 가치가 상당한 지역이라 임대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는 건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로수길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가 공실률이 40%를 넘어서면 단기간 내에 상권 회복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어느 정도 전환은 조금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 기간은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남은 희망은 가로수길이 다시 매력을 어필할 무언가를 찾아 자생력을 갖는 것이라고 해요. 상권은 주거지와 달리 순환되기 마련이라서요. 과거엔 가로수길이 핫했지만 지금은 성수동이 핫하듯이 트렌드를 따라 사람들이 자연스레 이동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가로수길에도 새로운 기능과 유행이 부여되면 그 명성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로수길이 갖고 있는 고유의 보행자 중심의 정취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매출이 맞는 테넌트가 입점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또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한때는 걷기만 해도 유행을 깰 수 있었던 거리 가로수길. 화려했던 황금길을 지나 이젠 텅 빈 건물들만 남아있는데요. 가로수길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